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살아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 아들 정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근데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 주는 건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정우는 어려서부터 조용했어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사랑해요.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애가 그런 성격인 거고 내가 괜히 감정적인 엄마인 건 아닐까? 내가 지나치게 바라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남편 그러니까 정우 아빠는 어릴 때부터 워낙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자식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그런 말이 입버릇이었고 정우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다 보니 감정을 꾹꾹 눌러 삼키는 아이가 됐어요.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안아주고 밥도 더 잘 챙겨주고 말없이 다가와 등을 토닥여주곤 했죠. 근데 정우는 항상 딱 그만큼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생일 케이크 하나 들고 오지 않았고 어버이날이면 학교에서 받아온 카네이션을 그냥 식탁 위에 툭 올려놓고 들어갔죠. 제가 많이 서운했던 날이 있어요. 그날은 제 60번째 생일이었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저녁이라도 먹자고 며느리와 딸한테 연락했는데 정우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결국 다들 모였고 정우는 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없다는 게 그렇게 큰 구멍처럼 느껴질 줄 몰랐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는 고작 엄마 잘 계시죠? 딱 그 한마디. 어버이날에도 꽃 하나 없고 전화 한 통 없는 해가 더 많았죠. 딸은 자주 안부도 묻고 엄마 요즘 뭐해? 하며 문자도 보내는데 정우는 철저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수술은 아니고 검사 차원에서 2박 3일 입원이었는데 제가 딸에게만 말했거든요. 정우한텐 괜히 연락하기 싫었어요. 오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알리나 싶어서요. 근데 입원 둘째 날 밤 10시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정우가 서 있더라고요. 놀라서 하고 일어났더니 말도 없이 들어와서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제 옆에 앉더니 묵묵히 말했어요. 다음부턴 꼭 나한테도 말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딸이랑 통화하다 우연히 들었대요. 근데요, 그 말보다도 정우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이 애가 말은 없지만 마음은 늘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전 정우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말은 여전히 없고 무뚝뚝하기 짝이 없지만 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다음날 바로 병원비가 정산되어 있고 냉장고에 좋은 음식이 채워져 있고 택배로 영양제나 약이 도착하곤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는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같은 쪽지도 없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정우가 하는 일이구나. 하지만 그 아들이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후로도 꽤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거의 충격을 받을 정도였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그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정우가 병실에 왔던 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작은 감정이 생겼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너무 섣불리 판단했던 건 아닐까? 이 아이도 표현이 서툴 뿐 자기 방식대로 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평생 동안 쌓였던 섭섭함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애는 여전히 표현이 없었어요. 명절에 와도 엄마 잘 있었어요? 그 한마디 하고 TV 앞에 앉아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그런 장면이 이제는 그렇게 야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고맙고 따뜻했죠. 시간이 지나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던 시절 어느 날 밤 현관 앞에 조용히 두고 간 택배 박스 안에 허리 보호대, 무릎 담요, 그리고 작은 전기 찜질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건 딱 저한테 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처음엔 딸이 보냈나?
생각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아니래요. 그러고 보니 배송지 이름도 그냥 보낸 사람 없음. 그 다음엔 제가 자주 다니던 병원에 진료 예약이 막히자 며칠 뒤 그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우님 보호자분이 특별 예약 요청을 주셔서 일정 조정해 드렸어요. 정우. 이 아이가 내가 진료 잡는 걸 알고 몰래 병원에 연락해서 스케줄을 뚫은 거였어요. 그걸 왜 직접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게 정우예요. 항상 말은 없고 행동만 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먼저 정우를 더 눈여겨보게 됐어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제 반찬을 먼저 덜어놓고 조용히 본인 밥을 먹고 주차장에선 제가 집 들어가는 모습 볼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고장난 수도꼭지나 가구를 말도 없이 고쳐놓고는 엄마 나 간다 하고 조용히 떠나죠. 한 번은 그 애방 책상을 정리하다 수첩 하나를 봤어요. 거기엔 날짜별로 엄마 병원 진료일, 영양제 떨어질 때, 추운 날씨 대비 준비물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는 그 수첩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표현은 하나도 없고 툭하면 무뚝뚝했던 아이가 사실은 하루하루 엄마의 모든 걸 체크하며 살고 있었다는 걸 딸도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오빠가 늘 그래. 겉으론 아무것도 아닌 척해도 엄마 건강검진은 누구보다 먼저 챙기고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엄마 오빠가 엄마 사랑하는 거 저는 맨날 느껴요. 엄마는 안 보이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걸 왜 이제야 알아차렸을까? 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 며칠째 앓고 있었고 몸살에 정신도 몽롱했던 때였어요. 그날 새벽 누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약을 먹여주고 찜질을 해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몽롱한 눈으로 겨우 봤는데 그게 정우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왔어요. 이거 약 먹고 조금만 누우세요. 그게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 애의 다정한 말투였어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는 아이가 그렇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정우에 대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왜 전화 한 통 없어? 명절에도 말이 없니? 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표현은 못해도 얼마나 조용히 안아줬을까? 그렇게 제 마음이 더 많이 다가가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정우에게 따뜻하게 말해요. 엄마는 너한테 항상 고마워. 사랑해 정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아직도 어색한 듯 고개만 끄덕이지만 그날 밤엔 냉장고에 비싼 보양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정우는 여전히 그렇게 조용히 말없이 저를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표현은 없고 포옹도 없고 사랑의 한마디도 없지만 그 아이가 주는 다정함은 오히려 그 모든 말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발을 다쳐서 정형외과를 갔을 때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는 보호자랑 같이 들어오라 하더군요. 그때 정우가 같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냥 대충 듣고 나가겠지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지하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 치료 계획, 재활 기간, 주의사항 하나하나 꼼꼼히 받아 적더라고요. 그리고는 엄마 며칠 동안은 내가 데리러 올게요. 출근 전에 병원 데려다 드릴 테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우 손을 처음 자세히 봤어요. 그렇게 모질고 딱딱해 보이던 손이 굳은 살투성이에 굽은 마디마디엔 작은 흉터들이 있더군요. 정우는 원래 손을 잘 안 보이는 아이였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뒷짐을 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그 손이 말 대신 해온걸요. 자기 손을 다 상하게 하면서 일하고 챙기고 묵묵히 살아왔던 그 흔적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묻는 정우에게 괜히 발이 아프다고 둘러댔죠.
근데 사실은 그 아이의 손이 너무 아파 보였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아들의 시간들, 표현 못했던 마음들, 그 모든 걸 그 손 하나가 다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우한테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정우야, 엄마는 내가 참 고맙고 미안하다. 널 너무 몰라서 참 많이 속상하다. 너 참 잘 컸다. 몇 분 뒤 정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딱 한 줄.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난 참 잘 살았다. 그걸 읽고 저는 주저앉아 또 울었어요. 그 후로 우리 사이엔 이상하게 말이 없어도 서로 통하는 공기가 생겼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표현이 없어요. 여전히 말수도 적고 전화도 드물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조용한 공기 속에 세상 누구보다 진한 사랑이 있다는 걸요. 작년 겨울 딸 가족과 정우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손주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는 왜 말이 없어요? 할머니, 아빠가 화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정우는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무 말 없이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고 내겐 최고의 아들이야. 그때 정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지만 그 표정 속에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참는 게 보였어요. 그 애도 느낀 거예요. 엄마가 진짜로 알아줬구나 하고. 지금 저는 참 행복해요. 아들이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무뚝뚝한 그 말투 속에 엄마는 괜찮아? 한마디 안에 온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요. 우리는 사랑을 소리로만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랑을 손으로 눈빛으로 침묵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전 조용히 기다려요. 정우가 문 열고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을요. 그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오니까요.